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다, 그죠? 아니지. 좋은 날이었다, 그지? 음. 오늘 뭐 짧고, 임팩트 있게 짧게 하고 빨리 마칠게요. 어차피 뭐, 오래 붙잡을 생각도 없고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이렇게 회원님들한테 부른 건, 수익 나서 부른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뭐 어떤 전문가로서의, 그죠? 뭐 의무감? 뭐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보여집니다. 자, 증시가 앞전에도 누상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해드렸지만, 증시가 바닥입니까? 바닥임이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되게 단순한 논리거든요. 단순한 논리인데, 이제 뭐 TV 틀어도 바닥이다, 바닥 아니다,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대한민국 주식 증시 자체를 볼 때, 그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이렇게 뭐 외쪽으로 막 그지 내적으로나 외쪽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제일 시장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시장을 좀 들어와서 저가 매입 들어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관들은 이제 그 외국인들에 따른 이제 뭐 이제 뒤처리들 뭐 뒤에서 밀어주고 외국인들 이제 자기 시장을 가져가 들고 가고 그다음 그쪽으로 외국인이 좀 적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코스닥 간신히 잡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세 모습은 기관들이 이제 증시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뭔가를 좌지우지하지를 못하는 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도 뭐 2300, 뭐 2200까지 떨어져 연중 최저치를 저번 달에 다 경신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 틀려요. 아직까지도 바닥이 아니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닥이다 아니면 판단점은 첫 번째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명제는 외국인이 샀을 때는 모든 것들이 지표가 안정권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정적이 될 수도 있다. 저가 매입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외국인도 안 들어왔는데 뭐 주식이 바닥이다 안 바닥이다 그거를 확인하는 거는 뭐 좀 논리적으로 비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딱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막 뭐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뭐 환율도 올라가고 지수도 떨어지고 회사 자산 가치도 떨어지고 저평가돼 있고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제일 먼저 뭐 살 것 같아요? 단순한 논리거든요. 제일 먼저 뭘 살 것 같아요? 외국인 우리나라 지금 주식을 사요. 그러면 제일 못 사요. 삼성전자 사겠지. 당연한 명제죠. 그죠? 삼성전자를 삽니다. 근데 이때까지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샀을까요? 안 샀습니다. 안 샀잖아요. 언제? 작년 3월 달부터 해서 외국인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쯤, 10월 달 말 11월 달쯤에 다시 잠깐 들어왔다가 배당을 받고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게 뭐 삼성이 계속 빠지잖아요, 그제? 안 들어옵니다. 주시장을 보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앞전 작년 3월달에 삼성전자가 다 나가버리고요, 외국인 애들이.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관들 놀이터가 된 거지. 3월달에 나가고 배당 받을 때 잠깐 들어온 거예요. 배당 받아 살짝 들어오고 나서 끝난 거지. 계속 흘러내렸지, 그지? 매매 동향을 보라는 거는 사람들이 외국인을 보라는 거는 그냥 큰 맥락을 보라는 얘기인데. 외국인을 볼 때는 삼성전자 외국인을 사냐 안 사냐를 먼저 보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정말 많더라고요. 큰 거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작은 거 이렇게 풀으셔야지 주식 투자하는 데서 되게 좀 성공 투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느냐, 그지? 외국인이 매수를 했느냐, 뭐 들어왔죠, 그죠? 매매 동향을 다 보면 됩니다. 근데 외국인이 샀을까 안 샀을까? 오늘 3일 연속으로 샀지. 3일 연속 샀잖아. 3일 연속 샀잖아, 외국인들이. 사고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샀다고 그래서 그럼 삼성이 계속 올라갈까요? 아닌 거지. 이제 뭔가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은 즉, 일단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삼으로 해서 시장이 뭐가 중심이 잡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 함부로 이제 언론이나 뭐 기관들 가지고 공매도나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저번 주까지 방송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많이 매수했어요 하기에는 신용도 많고 그러니까 이날 들어왔어요 하기에도 개인들이 계속 매수하니까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날 잠깐 샀다 해서 뭐 바닥은 아니고요. 그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기속적으로 계속 매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실적 시기에 맞춰서 사상 최고치 두 번째로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뭔가가 저가 매입이 강하게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종합주가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냐? 아니지. 앞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저 유리한테도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개그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부터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게 많지.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저갖고 다시 올려줄 테니까. 누군가가 외국인 샀으니까 기관들 올려주겠지. 그럼 일단 기관들의 모습은 우리가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 기관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작업을 때렸던 그 업종, 그러니까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대한민국 주식에서 제일 싸게 생각하는 거는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면 망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삼성전자 살려고 주식 투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전체 시장 맥락을 읽어갈 때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봐야 돼요. 거래소는 삼성전자, 이거는 불변의 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보시고 뭐 한물 보고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 삼성전자 많이 샀다. 아, 바닥이구나.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코스닥도 거래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장의 등락이 작아져요. 등락이 작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렇고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외국인이 안 들어오니 기관들이 뭐 한 거예요? 기관들이 중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장난질 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공매도죠. 공매도를 밑으로 던짐으로 해서 신용융자나 이런 것들을 털어내거든요. 반대매매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느끼셔야 되는 거는 미수가 많으면 장 못 간다는 얘기는 당연한 진리고, 그지? 그러니까 기관들이 시장 흐름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만들어 가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외국인 애들이 뚜렷한 매수세가 우리 시장에 개입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얘기죠. 단 외국인이 지금처럼 딱 들어와서 시장에 들어앉아 있으면 기관 애들이 함부로 여론이나 언론이나 그리고 앞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주가가 이제 뭐 역으로, 그지? 디커플 현상으로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 올라가도 우리는 떨어지고 미국 시장 유럽 증시는 뭐 마이너스 1% 떨어지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4% 빠지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생길 일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난 뒤에 잡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맞지? 그러면 이제 대표님 이제 뭐 다 코스닥 거래소 바닥입니까? 아니죠. 하방 경직이죠. 더 이상 주가는 빠지지 않는다. 더 이상 주가는 빠지지 않고 방어를 해주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많이 보이죠. 그게 지금도 보면 우리가 볼 때 1차적으로 밴드 구간 자체를 잡아주는 부분이 여기서 뭐 이제 잡아주니까 뭐 대충 한 2300선. 그지? 그러니까 2500선 누르겠고, 그지? 그러면 대충 한 2350선. 그죠? 2400선. 그러니까 최소문 해도 2350선 전후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코스닥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앞전에 우리가 한 870선 전이 있었습니다만은 754. 그러니까 그지? 그러니까 700선 강한 지수를 보고 있다가 710포인트에서 이제 뭐 900선, 800선까지 강한 저항선. 그러니까 뭐 750선에서 그죠? 750선 위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놀아가는 게 우리한테는 아주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럼 이 종합주가지수는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앞전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때 봤잖아요. 이때 보시면 이때까지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외국인이 들어오기 전에 보시면 시장은, 그지? 코스닥 시장은 당일날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를 다 벗어난 지 다 많아요. 아침에 시작 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0.5% 시작을 했는데 장 9시 딱 시작하면 뭐 마이너스 2.8%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3% 떨어진 거잖아. 그지? 시장이 컨트롤이 안 돼요. 지금도 보면. 이런 데다 외국인이 없잖아요, 이제. 이게 뭐 보시면 뭐 시초가 0.37, 저가 마이너스 0.2.85, 마이너스 2.8% 떨어지고, 마이너스 3.2% 떨어진 거야. 반대로 요날도 미친이 쳐올렸지, 그지? 지수 뭐 플러스 0.9, 고가 0.39, 이러면 안 되니까 벌써 플러스 3%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이 통제가 안 돼요. 왜냐면 대형주 중심으로 기관들이 자기들이 작업을 치고 싶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 던졌던 애들 대차 상환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제 빌렸다가 다시 갔겠죠, 그죠? 갖기 위해서 돈을 이쪽 저쪽으로 땡겨 쓰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들이 되게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중심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놀이터가 돼버리거든. 그렇게 해서 뭐가 신용융자나 이런 애들이 많이 줄게 되죠. 많이 줄었죠. 17조 4천억이다, 그죠?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예탁금도 같이 줄어버려서 별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도 비율이 한 31% 정도 나오는데 이게 뭐 앞전에 얘기했지만 좀 좋은 시장이 되려면 한 27%에서 한 28% 정도가 되면 좀 좋은 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서 전체 시장을 딱 보니 이제 지수 등락이 거의 없죠. 오늘도 보시면 지수 뭐 보시면 마이너스 얼마고 저가가 마이너스 0.44 오늘 고가가 플러스 1.03 0.4
1.4 플러스 1.03 플러스 1.03 마이너스.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해봐도 오늘 저가 대비 고가 계산하니까 뭐 대충 플러스 한 1.5% 정도 당일 하루 종일 요 등락 안에서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요? 그렇지, 시장의 안정권이잖아요. 종목들이 얼토당탄하게 뭐 똥침 맞고 이렇게 떨어진 적 있어요? 잘 없죠? 이러면 떨어지고 뭐 이러는 거. 시장이 좀 편안하게 가지 않아요? 크게 불안한 일이 없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주식시장의 모습이에요.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지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일단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돼. 외국인이 들어와서 막 미친 일 갈 것 같아? 아니야. 외국인이 작업을 치면 최소 9개월은 가. 9개월 정도는 막 길게 가야 돼. 그럼 안정적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그렇지. 외국인 애들이 시장에 딱 들어앉아 있으면 기관 애들이 함부로 못 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끌어가는 섹터 중심으로 기관들이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그럼 힘이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그 힘을 온전히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써버리니까 시장이 왜곡된 주식시장이 되는 거고, 그지? 그래 외국인들의 물량이 들어온지 확인하면 되는데, 외국인들도 지금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근래 들어서 보면 IT 업종,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운수 장비 업종, 이런 애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자동차예요. 자동차 업종으로 해서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IT 업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그지? NL솔루션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수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애들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지? 그다음 업종 상위 종목들 들어오게 되면서 뭔가 좀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좀 강해지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